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1인당 GDP는 2020년 63,051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매년 미국의 1인당 실질 GDP는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높습니다. 미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경쟁 국가들보다 여전히 더 부유합니다. 1967년부터 2019년까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많은 경제학자들을 양성한 마틴 펠슈타인 교수는 미국을 다른 선진국들과 구별하는 10가지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창업을 하고 사업체를 키워가려는 욕망,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과시합니다. 미국의 문화에서는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페널티가 적습니다. 대학생이나 경영대학원생들도 이러한 기업가적 열망을 보여주는데 이는 스스로 강화됩니다. 페이스북처럼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 사례는 기업가 정신을 더욱 자극합니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더 발달된 지분을 통한 자금 조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업기업들에 기꺼이 투자하려는 엔젤 투자자들과 이들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매우 왕성한 벤처 자본시장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가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7천여 개의 소규모 은행들을 포함한 분권화된 은행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교들은 하이테크 기업의 동인이 되는 많은 기초과학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교수들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대학 근처에 있는 창업기업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흔하고 대학과 기업 문화가 이러한 중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연구대학들은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공부를 마친 후 미국에 남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 부문 노동 인구의 노조 조직률은 7%에 미치지 못하며 노동 관련 법규도 유럽에 비해 훨씬 덜 성가십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자신에 맞는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고 기업들은 혁신을 이루기 더 용이하며 신규 기업들은 창업하기가 더 쉽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은 노동 인구가 더 젊고 따라서 더 유연하고 훈련받기 쉽다는 뜻입니다. 미국 이민에는 제약이 있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규정들이 있고 개인의 재능과 산업계의 후원을 토대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경로도 존재합니다. 또한 별도의 영주권 추첨 제도는 미국에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창구가 됩니다. 이민자들을 유치하는 능력은 미국의 번영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수준의 차이에 대한 이유는 생산성이라는 한 단어로 쉽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을 결정하는 변수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죠. 우선 로빈슨 크루소에 나오는 단순한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로빈슨 크루소는 영국의 작가 데니얼 디포가 1719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이자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은 혼자만의 힘으로 안정적인 생존 환경을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죠. 크루소는 스스로 낚시질을 하고 채소를 재배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러한 크루소의 생산과 소비 활동은
하나의 단순한 경제로 볼 수 있습니다. 크루소의 생활 수준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될까요? 크루소는 스스로 생산한 것만 소비할 수 있으므로 그의 생활 수준은 생산력에 좌우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크루소의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생활 수준을 좌우하는 변수며 생산성의 증가율이 생활 수준의 상승률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크루소의 경제나 현실 국가 경제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GDP는 그 경제의 모든 구성원의 총소득이면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을 나타냅니다. 경제 전체로 보아 총소득과 총지출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경제의 소득은 산출량과 같죠. 미국 국민들이 나이지리아 국민들보다 잘 사는 것은 미국 근로자들이 나이지리아 근로자들에 비해 생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생활 수준이 아르헨티나보다 빠른 속도로 향상된 것은 일본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아르헨티나 근로자들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 시점 간 생산성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측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 수준과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 나라마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이 다른지 알아내야 하기 때문이죠.